안녕하세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코믹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DAW 꿀팁 시리즈 2탄으로 스튜디오 1 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름이 팬더 스튜디오 프로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팬더 스튜디오 프로를 설치하실 때 이 내비게이션 에센셜스를 꼭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리한 매크로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여기 매크로 아이콘을 누르시면 매크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매크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법은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서 뉴 그룹을 눌러주신 다음 그룹 아래를 클릭해서 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버튼을 우클릭해서 어사인의 뉴 매크로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에디트 매크로에서 원하는 매크로를 애드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리한 매크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랙 폴더 라우팅인데요. 폴더로 묶을 트랙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폴더 매크로를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 라우팅이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매크로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우선 팩 폴더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익스펜드 폴더 트랙을 통해서 폴더를 펼쳐 줍니다. 그 다음 애드 버스 폴 폴더 트랙으로 폴더의 버스를 라우팅해 주면 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 트랙이 특정 채널로 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 매크로를 사용했을 때 폴더 트랙으로 자동으로 라우팅 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라우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애드 레이어인데요. 이렇게 레코딩을 하셨을 때 레코딩 테이크를 킵하고 싶으실 경우 미리 만들어 놓은 애드 레이어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 3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킵을 해주시면 됩니다. 3개 이상의 레이어가 필요할 경우 비어있는 레이어의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크로의 구성을 보여드리면 애드 레이어로 레이어를 생성한 뒤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2번 해서 레이어를 3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레이어를 3번 해서 원래 레이어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킵한 레이어들을 레인지 툴로 드래그하면 메인 레이어로 복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컴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수동으로 이동시키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클립 게인에 관련된 팁인데요. 지금 이 클립은 마이너스 3dB 게인이 되어 있고 이 클립은 0dB입니다. 이 두 클립을 똑같이 0.5dB 올려보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값이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2.5를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위에 있던 클립은 마이너스 2.5dB가 돼서 0.5가 올라간 게 맞지만 아래 클립은 원래 0dB였기 때문에 플러스 0.5가 되길 원했지만 마이너스 2.5가 되었습니다. 즉 팬더 스튜디오 프로는 이벤트 클립에서 값을 입력하면 절대값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서로 다른 개인 값을 가지고 있는 클립들을 같은 값을 입력하면 모두 같은 값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동그라미를 잡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천천히 올리시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0.5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Shift를 누른 채로 이 점을 잡고 이동하는 거는 가끔 잘 안되고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크로에서 오디오 에디팅을 들어가시면 이벤트 에디트에 마이너스 3dB랑 플러스 3dB가 있습니다. 이 매크로를 이용하면 상대값으로 게인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원클릭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데요.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0.5로 바꿔줬습니다. 우클릭을 해서 에디트 매크로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값이 원래 3이었는데 제가 0.5로 수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법은 우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클릭을 해도 에디트 매크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매크로 오거나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수정하고 싶으신 매크로를 찾아서 에디트를 누르시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큐베이스나 프로툴스에서는 RX 커넥트라는 걸 쓸 수 있어서 RX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데요. 팬더 스튜디오 프로에서는 RX 커넥트를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RX를 쓰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애드 레이어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원본을 레이어에 백업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를 바운스 셀렉션 합니다. 그 다음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셀렉트 인 풀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저는 단축키 5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5를 눌러보시면 제가 선택한 이벤트를 풀에서 보여줍니다. 얘를 우클릭해서 Show in Explorer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운스 폴더에서 제가 선택했던 그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로 RX로 드래그한 다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이 끝나셨으면 Save As에서 뒤에 이름 RX를 붙인 다음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RX가 붙은 파일을 다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본은 백업이 돼 있으므로 삭제를 하셔도 되고 에디트 창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RX에서 편집된 이 이벤트가 원래 제자리로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클릭을 하고 이벤트에서 Move to Origin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희는 원본 위치에 레이어에 백업을 해놨으므로 이벤트 스냅을 켜놓고 맞춰서 이동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옵션에서 Enable Layers Follow Event for New Tracks를 꺼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Layers Follow 이벤트가 켜져 있다면 이렇게 이벤트를 이동시켰을 때
백업해둔 레이어가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꺼놓고 필요할 때 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냅 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펜더 스튜디오 프로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스냅을 동시에 켤 수 있는데요, 정밀하게 움직일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제가 하고 싶은 스냅을 하나만 켜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냅 투 그리드의 퀀타이즈가 1마디일 때 마디의 첫 부분에 스냅이 잘 되지만 애매한 위치에 이렇게 놨을 때는 그리드에 따라 붙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옮기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즈를 애초에 4분의 1로 해놓으면 애매한 위치에 놓여질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설정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운스 셀렉션을 했을 때 스냅이 켜져 있으면 그 스냅만큼 이벤트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운스 하기 전에는 꼭 스냅을 꺼주셔야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만 바운스가 됩니다. 커서를 이동할 때 이벤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레인지 툴로 선택해주면 커서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없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클릭을 해도 커서가 따라오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약간 드래그를 하는 식으로 하면 따라옵니다. 옵션에서 Locate when clicked in empty space를 체크하면 굳이 드래그를 안 해도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재생 중일 때 편집하다가 이런 데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재생바가 따라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하는 식으로 편집을 하시면 재생바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선택된 이벤트만큼 레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셀렉트로 가신 다음 Create Range on Tracks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인지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단축키 설정에서 Move Range Up과 Move Range Down의 단축키를 설정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그 레인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이벤트 fx에 이렇게 EQ를 걸어놨습니다. 저는 이 EQ를 다른 이벤트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데요, 그럴 땐 적용하고 싶으신 이벤트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복사할 이펙트가 있는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를 Alt 드래그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럼 이벤트에 모두 복사가 되었지만 첫 번째 이벤트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만 하나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똑같은 이펙트가 걸려 있습니다. 인설트 플러그인을 복사할 때 주의하실 점인데요, 그냥 단순히 드래그할 때는 카피입니다. 하지만 오토메이션도 같이 붙여넣고 싶으시면 Alt를 누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 fx 렌더나 프리즈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저라든지 멜로다인 같은 ARA 기능을 사용하시고 렌더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벤트에 적용이 되고, 편리한 점이 리스토어를 다시 누르면 그 설정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렌더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 클립을 편집했다고 쳐보겠습니다. 페이드도 하고 클립 게인도 -3을 낮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벤트 fx를 수정하고 싶어서 리스토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EQ를 수정한 뒤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정했던 게인과 페이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이 된 상태에서 리스토어를 할 일이 생기시면 임시로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그 오디오 트랙으로 백업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리스토어를 해서 원하시는 수정을 하시고 다시 렌더링을 하시고 여기 있는 게인과 페이드 설정을 그대로 다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만들었던 오디오 트랙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프리즈 투 렌더드 오디오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프리즈를 한 다음에 이벤트에 어떤 편집을 가했다고 치고 프리즈를 다시 풀고 다시 프리즈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백업을 꼭 만드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펜더 스튜디오 프로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더블 클릭을 잘못하면 이렇게 마이크로 에디트 파라메터라는 게 뜨는데요, 이런 게 여러 개가 많이 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콜랩스 올 마이크로 뷰스라는 명령어를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플러그인들은 셋업 마이크로 에디트 파라미터로 들어가셔서 모두 드래그해서 리무브를 해놓으면 다시는 뜨지 않습니다. 이번엔 스트립 사일런스 팁입니다. 스트립 사일런스는 큐베이스와 프로세스랑은 다르게 어떻게 잘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요, 하지만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이 꽤 괜찮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엔 리를 사일런스 설정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자르길 원하시면 이 프리롤, 포스트롤, 미니멈 랭스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아까보다 세밀하게 잘렸습니다. 그 다음 멀티 익스포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 익스포트와 트랙 익스포트가 있는데요, 채널 익스포트는 말 그대로 그 채널에 대한 익스포트이기 때문에 버스 이펙터나 샌드 이펙터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랙 익스포트는 멀티로 뽑게 되면 한 트랙씩 솔로로 걸어놓고 뽑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버스 이펙터나 샌드 이펙터가 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의 단점은 그룹 버스로 묶은 트랙들은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버스 이펙터나 샌드 이펙터가 적용된 채로 뽑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트랙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하되 버스로 묶어서 뽑아야 되는 채널은 따로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펜더 스튜디오 프로의 마커 기능을 일반적인 마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큐베이스의 사이클 마커 같은 것처럼 주로 마스터링 상황에 이렇게 다른 구간의 이벤트들을 한 번에 익스포트 해줘야 될 때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이벤트를 선택해서 어레인저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도 입력했습니다.
그럼 어레인저들을 드래그해서 Create Markers from Arrange Selection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커가 생성이 되는데요. 엔드 마커는 마지막 이벤트의 끝, 그리고 스타트 마커는 첫 번째 이벤트보다 살짝 앞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포트 믹스다운에서 비트윈 이치 마커를 누르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익스포트가 나눠서 잘 됐는데요. 스타트 마커는 비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삭제해주시면 되고, 배치 네이머를 통해서 앞에 문자열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배치 네이머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익스포트 용도로 쓴다면 실제 마커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마커 기능을 리릭 트랙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H라고 써놓은 구간이 후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V라고 써놓은 구간은 벌스 구간이 되겠죠. 그럼 재생할 때도 여기를 클릭하고 재생하면 그 구간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에디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주로 마스터링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1번 트랙과 2번 트랙의 간격을 늘리고 싶을 때는 리플 트랙을 킨 상태에서 뒷부분을 늘려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2번 트랙과 3번 트랙의 간격을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줄여주시면 따라와 붙습니다. 그리고 넛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넛지는 이벤트를 정해진 값으로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에 설치하라고 안내해드렸던 내비게이션 에센셜스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넛지하는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비트 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샘플 단위나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건 안 보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메뉴를 눌러서 샘플을 체크해놓고 제가 원하는 만큼 수치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팬더 스튜디오 프로에는 스크래치 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제가 작업해 놓은 것들을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편집을 시도해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뒷부분으로 옮겨 놓고 뭔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스크래치 패드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원래 에디트 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팬더 스튜디오 프로의 여러가지 실용적인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